김혜인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다. 세제대학교 자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고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나답게 살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태제대학교 1기 재학 중인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2023학년도 9월 학기에 1기로 입학해서 지금 일본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험 때문에 태제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태제대학교에서는 서울, 그리고 도쿄,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중국 선전, 베이징, 러시아 혹은 유럽에서 한 학기씩을 보내며 수업을 듣고 살아보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전 이런 경험이 정말 제 인생의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태제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태제대학교를 오기 전에 대학생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생으로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입학을 했었고, 2학년 1학기까지 경영학과를 선택해서 학교를 재학하다가 2023년 9월에 태제대학교 1기로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대학교를 옮겼냐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삶에서 도전을 즐기는 성향인 것 같아요. 물론 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미래를 꾸려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신문에서 태제대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을 보시고 혜인아, 이 학교가 어쩌면 너에게 좀 잘 맞을 수 있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무슨 소리야 아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려서부터 제게 이런 기회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었고,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셨던 기회가 제 인생에 좀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계기들이 많았어서 한번 지원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었고, 합격을 하게 되어서 오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조금 반대는 아니지만 반신반의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었고요. 반면에 이제 할머니께서는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머니께서 코로나 때였어서 대면 입학식을 전체로 하진 않았고 각 학부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입학식을 참여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입학식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할머니도 같이 모시고 고려대학교 가서 너무 자랑스럽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께서 의외로 이런 새로운 도전도 너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 특히 1학년 1학기 때는 태제대학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휩쓸릴 뻔하기도 했었는데, 전 그럴 때마다 할머니랑 전화를 하면서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고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많이 멘토링을 받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시간들이 제가 태제대학교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공부 이외의 것들도 잘 해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진로를 바꿨었고, 김혜인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다 라는 인식이 좀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사실 새로운 대학교로 옮겼어 하니까 너가 또 그랬겠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의 생활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넌 무엇을 또 경험하고 있나. 흔치 않은 길이다 보니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선택을 내렸을 때의 가치 기준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더 나답게 살 수 있는가. 학생의 성공이나 학생이 정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태제대학교도 충분히 제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나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얻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해외나 이런 데 다양한 데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장소라는 면에서는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대에 있으면서 이런 여러 빛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고려대학교 자체에서 그런 많은 혜택을 얻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그러면 이 친구들처럼 나의 역량을 여기서 능동적으로 펼친다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더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제대학교 선택함에 있어서 태제대학교 자체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고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태제대에서 뭘 하게 될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좀 왔던 것 같다. 혜인 학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따 5시에 OST 프로그램 최종 발표를 하는데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밥을 잘 못 먹고 와서 맛있는 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서 네. 강의를 이제 주로 옥스퍼드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세부 분야들이 있는데 각각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하고 계시는 옥스퍼드의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졌던 질문들을 직접 여쭤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또 제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게 사실 뭐 태제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얻기 힘들 기회긴 했죠. 이번 연구 경험에서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그 수업 자체가 교수님께서 혼자서 이끌어 가시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수업이 마치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계속 바뀌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스탠포드 학생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원생들이 그리고 태제대학교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터키 출신의 건축가면서 두바이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신 건축가 분이었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중동아시아 측면에서 이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유엔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제시하는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배워왔었다면 하나로 정리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내가 관심을 갖고 들어봐야겠다. 내가 진짜 모르고 살던 세계가 많구나. 댐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더 배워가야 될 게 많고 그리고 배울 수 있겠고 저의 앞으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일기들의 1년 동안의 생활을 담은 태제 1년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1학년 동안 저희가 어떤 수업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냐가 핵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과목당 한 2명에서 3명 혹은 4명 친구들을 할당을 해서 팟캐스트를 찍는 것처럼 진짜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를 이제 빌려서 책으로 이제 썼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을 다시 친구들과 돌아보며 저의 1년을 돌아보는데도 큰 도움이 됐고 3기 입학생 친구들 중에도 이 책을 통해서 태제대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고 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제가 가서 느꼈던 어떤 인상은 정말 정돈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싶은 부분들이 학문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또 영국과는 너무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분위기 그리고 뭐 근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좀 거시적인 궁금증을 갖고 일본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로는 예술적인 도시 경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에 관심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에서 거의 있지 않을 예정이고 맨날 도쿄 건축 기행 다닐 예정입니다. 네.